안녕하세요, 봉PD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봤는데요. 오늘은 미모의 여사장님, 우리 체리블라썸님 모시고 한번 체리블라썸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체리블라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에 자주 그래도 출연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인터뷰어로서 이렇게 또 출연을 해주셨어요. 혹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항상 여기 놀러 오면 대표님들 이야기 듣고 많이 배워가기만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렙니다. 저희도 또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준비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체리블라썸님이 이제 나오셔서 구매 대행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인간 안지혜는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이렇게 예쁘신 분도 구매 대행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궁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간 안지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안지혜님의 성장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20살까지 예체능의 길을 한 길로만 쭉 걸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었는데 20살에 딱 데뷔를 코앞에 정말 두고 팀이 해체가 되면서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꿈만 가지고 오로지 걸어왔는데 그게 무산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싶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안 좋았던 상황이 있었어요. 기획사에서 이제 저를 소송에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팀이 해체된 거는 너네 탓이다. 이런 뭐 이상한 말을 들면서 소송 걸기 시작을 해서 네. 저희 부모님의 생돈인 이제 몇 천만 원을 제가 날려버린 거죠. 그 소송비에.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건강도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간이 녹기 전까지 갔었었는데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나는 그냥 착하게만 살아야겠다. 그냥 봉사를 하고 살자. 이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해외 봉사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외 의료 봉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냥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하고 무사히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전공이 제가 영문과인데 영문과요? 네, 근데 그걸로 계속 살아가기에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원래 예체능을 했었다 보니까 그쵸. 그 전공을 키워나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빨리 돈을 벌고 싶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피해도 갔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가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알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구매 대행을 접하게 또 되셨어요? 저는 원래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나서는 첫 번째로 제가 동대문 사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동대문에 이제 야시장에 가가지고 옷 떼우는 거. 네, 옷을 떼오고 네. 이제 사입 삼촌들의 그 덩치 큰 사입 삼촌들한테 치여가면서 제가 이제 키가 작고 체구가 작잖아요. 근데 이제 제 몸통만한 의류 봉투를 들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밤을 오가면서 사입을 하다가 두 번째로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에 리셀을 제가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초기에 리셀을 시작했었는데 네.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매출은 전부 다 잘 일어났었는데 유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리셀로 매출을 유지하기가요? 동대문 사입, 쿠팡 파트너스 블로그, 리셀 전부. 그러면 그걸 다 네. 동시에 다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요, 동대문 끝나고 이제 쿠팡 파트너스도 네. 해보고 이제 병행도 했었었는데 네네. 우선 동대문 사입 같은 경우에는 노동도 엄청 들고요. 그리고 시간 투자도 너무 많이 필요했고 매번 이렇게 매일 동대문 시장 가서 떼우는 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의류를 사오니까 이제 돈이 처음부터 지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던 와중에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 막 찾아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일 가깝게 있으신 대표님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데 그 대표님 직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시작하셨군요. 그럼요. 네. 직원으로 이제 우연치 않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이 사업 좀 쏠쏠한데? 이 사업 괜찮은데? 싶어서 바로 이제 때려치고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이 하시는 거 보고 이것도 돈 좀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좀 키워드 잘 하면은 좀 나도 할 수 네. 있겠는데 싶으셔서 그러면 언제부터 딱 구매 대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구매 대행을 한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이게 우선적으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제가 이제 갑자기 낯선 직업이잖아요, 솔직히. 네, 네. 그래서 낯선 직업을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나 그럴 거예요. 고정 월급이 없으면 뭔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잘 설명을 드렸더니 믿고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행의 매력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었나요? 구매 대행의 매력은 정말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했었던 사업은 다 제가 몸으로 뛰고 제가 직접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한 점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프로그램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데 그 프로그램 사용 방법만 알면 사업의 운영은 뭐 문제가 없거든요. 프로그램 방법을 알바분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하면은 알바분들이 대신 업무를 해주니까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직히 육체적 노동도 없고요. 사람을 대면할 일도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었던 건 저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요. 네네. 정말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치만 이제 이 해외 구매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서 그 점이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알바생들을 혹시 고용하셔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세요? 네, 알바분들은 지금 현재 5분 정도 계십니다. 5명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구매 대행에서 네.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5분이면 되게 그래도 규모가 꽤 큰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또 알바분들을 고용한다고 해서 규모가 큰 건 아닌 게 상품 업로드하는 알바분들을 특히 뽑아요. 이 업에서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제가 이제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소싱해 놓으면 이제 A 알바생분 이 카테고리 상품 수정해 주세요. 뭐 B 알바생분 이 카테고리 수정해 주세요라고 분배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그 알바분들은 주부시거나 뭐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뭐 바쁘신 분들 부업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재택으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무실도 필요 없고 월급을 드린다 해도 건당 200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당으로 하시는군요. 네, 건당으로 하고 있어서 월급을 계산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지출은 안 되더라고요. 많은 대표님들이 혹시 그렇게 이용하시나요? 네, 건당으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달에 혹시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저는 현재 계속 상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부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매출은 2,600에서 2,800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저는 최소 30% 잡고요. 그리고 크몹이라고 하죠. 네. 크고 무겁고 비싼 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이상으로 넉넉하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부업인데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네요. 중국 구매 대행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점도 있겠지만 또 혹시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요. 일단 중국 구매 대행에서 유일한 장점이자 단점은 정말 수많은 상품들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상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수많은 상품 중에서 어떠한 상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카테고리를 다뤄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하는 게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초반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수많은 상품들을 뭐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 데이터 분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상품보다는 이 상품이 더 잘 팔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어떤 상품이 유행이고 이번 달에는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니까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어려웠던 점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게 답이 아니라 네. 분석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또 다시 맞아요.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 강의도 지금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느끼셨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우선 해외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고 중국만 한 게 아니라 아마존, 뭐 일본, 유럽, 미국 그리고 리셀까지 전부 다 다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업은 조금 내가 유지하기 힘들겠다라는 게 파악이 된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정착을 함으로써 뭔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고 마진율이 좋은 상품들을 알면서 노하우를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 정보들을 이제 대표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 마음속에 봉사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이제 잘 되면 좋으니까 그쵸. 정보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료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무료 강의에서 저는 정말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감사하게도 그 마음 알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체리블라썸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바꿨더니 매출이 괜찮아졌습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 보람이라는 게 정말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그쵸,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도움이 된 사실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타인을 도와주었을 때 더 그 만족감이 엄청나게 크셨군요. 그래서 전에 이제 봉사활동 하려고 했었던 그런 욕심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제 정보 전달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뜻밖에도 대표님들이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더 이제 시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네. 있네요. 평소 시간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평소 시간 관리는 이제 제가 부업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했었을 때는 오전엔 소싱하고 주문 처리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는 이제 상품 업로드하고 뭐 CS 처리 남은 거 주문 처리 이제 더 들어왔었던 거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4-5시간 투자를 하면서 시간 배율은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소싱부터 시작을 해서 알바분들한테 업무 배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처리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문 처리랑 CS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업로드를 하고 아니면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쵸, 워너비 그쵸. 체리블라썸이니까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제가 예체능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도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시간에 되게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길도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입 브랜딩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예체능 쪽을 다시 준비하고 네. 계신다고 그러면 전에 하셨던 예체능 어떤 분야셨어요? 저는 들으시면 아실만한 3대 기획사 전부 다니면서 기획사 연습생, 아이돌이죠. 네, 아이돌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네. 연기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연기가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의 길로 이제 더 나아가려고 대학원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네, 계신다는 지금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의 재미에서 빠져나오기는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계속 꿈을 향해서 또 달려나가시면서 또 이 구매 대행을 통해 또 추진력을 또 얻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업을 하면서 시간 자유가 생겼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서 그 시간을 최대한 제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시간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 나오시면 꼭 시사회 초대가 혹은 해외 구매 대행 업하는 역할로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 촬영하면 네, 그렇죠. 그런 역할로 네. 열심히 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지혜님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되는 혹시 어떤 말이나 사람이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동기부여. 처음에 동기부여는 정말 100%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기부여 따위 없었어요. 그냥 돈 벌려고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 네. 그 과정을 밟고 여기까지 와보니 대표님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이 위치에 있잖아요. 운이 너무 좋게도. 그래서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리려면 저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돼서 대표님들 때문에 제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으시겠어요, 대표님들. 대표님들 덕분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대판 나이팅게일 인정합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중국 구매대행 너무 좀 시장이 안 좋다. 중국 구매대행 그리고 구매대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이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알리랑 테무, 이제 중국 플랫폼이 한국으로 진출한다는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영향을 계단으로 삼아서
더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도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은 특히 하루에도 수백만 개 신상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싸움이 될 수 없는 경쟁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 해외 구매 대행 하세요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조금 잘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 매출이 줄어들진 않거든요. 네. 워낙 상품들이 많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특히 이게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를 다루게 되면 브랜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브랜드에 갇혀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이 중국 구매 대행까지 다뤄보시면 옛날 셀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은 짝퉁 장사다. 이런 거.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도 중국 구매 대행에서 어떠한 상품을 팔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지 알게 되면 와 진짜 이 대륙의 힘에서는 못 나오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는 점. 네. 결국에 하기 나름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구매 대행 얘기는 뒤편으로 두고 인간 안지혜가 조금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MBTI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MBTI요? MBTI 맞춰보실래요? MBTI 일단 일단 E이실 것 같고요. 네. ESFJ. 오, 틀렸다. 틀렸어요? 네, 정답은 ESTP입니다. ESTP. 네. ESTP. 계획적인 것보다 조금 더 즉흥적이시고. 맞아요. 성향이 극과 극이세요? 아니면 가운데 거쳐 있으시는 것도 있어요?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래요? E도 극이고 네. S도 극이고. 그래서 T세요? T입니다. 왜요? T시구나. 트렌드한 T. 트렌드 T. 네. 좀 예상했던 일이 잘 안 될 때, 네. 잘 안 풀렸을 때 네,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약간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제이는 만약에 네. 일정이 틀어지면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죠. 네. 혹시 그러면 지혜님 예상했던 게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T도 계획이 틀어지면 슬픕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좀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어떠한 일이 됐던. 만약 계획이 틀어졌다? 아니면 내가 원하던 일이 잘 안 됐다? 하면은 해결 방안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실패했다 이제 어떡하냐라는 것보다 빨리 그냥 정신 차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잘 굴러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업무 볼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러한 성향이신 대표님들은 꼭 추천드리는데 뭔가 한 가지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해서 업무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치만 빨리빨리 이겨내시고 예를 들면 한 고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고객 빨리 안내 잘 해드리고 다른 고객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드리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거에 조금 이어서 그러면 보통 CS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CS 관리는 저는 우선은 고객님들이 제일 CS에서 걱정하시는 거는 언제 도착해요? 계속 여쭤보시고 뭐 운송장 좀 주세요. 계속 여쭤보시는 거. 사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염려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저도 성격이 되게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세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고객님들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 한 분마다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또 네. 하시는 거군요. 앞으로의 혹시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은 대표님들한테 많은 정보 드리려고 시행착오로 많이 겪어볼 예정이고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사입하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사입하는 제품을 조금 더 늘려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만의 브랜딩을 해서 매니아층까지 확보를 하는 게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 브랜딩을 해서 이제 지혜님의 얼굴을 걸고 제 이름을 걸어보진 않을까요? 사입까지 준비하시는 그 과정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네. 수강생님 분들이랑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풀어주실 약속 해주실 수 있나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 우리 마지막으로 구매대행 시장 걱정이 많으신 셀러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우선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 만큼 경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또 배워 나가시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돌아가시지 않게 지름길로 가실 수 있게 많은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여쭤봐 주시고 열심히 한 만큼 그리고 계단을 정말 어떻게 올바르게 쌓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니까 정말 괜찮은 올바른 방법들 잘 터득하셔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면 꼭 빛을 보는 날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출연해주시고 우리 채널에서 많은 좋은 소식들 그리고 또 뭐 좋은 정보들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